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세 된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요즘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며 혀를 차시는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저 할머니 또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만 사가시네. 매일 같은 걸 드시는데 몸은 괜찮으실까? 맞습니다. 저는 매일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김밥 하나를 사서 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아침도 김밥 반 토막, 점심도 김밥 반 토막. 가끔 물 한 잔으로 배를 채우기도 하고요. 동네 사람들은 제가 가난해서 그런 줄 아십니다. 복지관 직원들도 자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라고 하시고 교회 권사님들은 반찬을 갖다 주시려고 하세요. 고마운 마음이지만 저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왜냐하면 제 통장에는 2억 원이 들어있거든요. 이상하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맞는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 돈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하루에 1,000원으로 버티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74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2억 원이 어떤 의미인지 말이에요.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50년 저는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농이었고 어머니는 품삯을 받고 남의 집 일을 도와주셨죠.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한겨울에도 연탄 살 돈이 없어서 나무를 주워다 떼는 날이 많았고 쌀은 명절에나 볼 수 있는 귀한 것이었어요. 보리밥에 고구마 몇 개, 김치 몇 조각이 우리 가족의 하루 세끼였습니다. 8남매 중 5째였던 저는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했죠. 그나마도 농번기에는 학교를 빠지고 농사일을 도와야 했어요. 20살이 되던 해 저는 동네 중매쟁이 할머니의 소개로 시집을 갔어요. 남편은 저보다 5살 많은 목수였는데 그래도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남편은 일은 열심히 했지만 술을 좋아했고 번 돈의 절반은 술값으로 나가곤 했어요. 임신한 몸으로도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밭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첫째 아들 상호가 태어났을 때 저는 21살이었어요. 그리고 2년 후 둘째 딸 미영이, 그 다음 해에 막내 아들 진호가 태어났죠. 새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특히 겨울이면 아이들이 자주 아팠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그냥 집에서 끓인 생강차나 꿀물로 버티는 일이 많았어요. 한 번은 막내 진호가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하루 종일 찬 수건으로 열을 식혀주며 기도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 아이들은 나처럼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겠다. 돈 때문에 아픈데도 병원 못 가는 일은 없게 하겠다.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 소리를 지를 때도, 생활비가 떨어져서 하루 종일 굶을 때도 그 다짐만은 잊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저희는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거든요. 서울 변두리 달동네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쌔방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울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물가도 비쌌고 아이들 학용품비며 급식비까지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도 주말에는 남의 집 청소까지 했죠. 엄마는 언제 쉬어요? 한 번은 첫째 상호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엄마는 너희들이 행복할 때 쉬는 거야. 정말 그랬어요. 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좋아할 때,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올 때, 그럴 때면 온몸이 아파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첫째 상호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였어요. 교복값이 15만 원이었는데 그 돈이 없어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결국 제가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팔았죠.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였는데 그때는 아이 교복이 더 중요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상호가 새 교복을 입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죠. 아이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둘째 미영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죠. 선생님들도 이 아이는 대학에 꼭 보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영이가 갑자기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우리 집 형편의 대학은 무리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할게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내 딸이 꿈을 포기해야 하는지 정말 억울하고 분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야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공장 일까지. 하루에 19시간씩 일하면서 미영이 대학 등록금을 모았어요. 엄마가 해결할 테니까 내 꿈을 포기하지 마라. 미영이에게 그렇게 말하고 정말 1년 만에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미영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기뻐서 하루 종일 웃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막내 진호는 형, 누나와 달리 공부보다는 운동을 좋아했어요. 축구를 정말 잘해서 고등학교 때 운동부에 들어갔는데 운동용품 값이 만만치 않았어요. 축구화 한 켤레가 20만 원이 넘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진호가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웃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제일 큰 보람이었거든요. 아이들이 하나둘 성인이 되어 갈 무렵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아파트 청소 일이었는데 다른 일보다 시급이 좀 더 높았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강남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로 출근했어요. 30층 건물 5개 동을 맡아서 계단 청소부터 화장실, 엘리베이터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치우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렸는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게 된 거죠. 어떤 집은 현관에 골프백이 여러 개 놓여 있고 어떤 집은 매일 택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어요. 아이들 학원비만 월 200만 원 넘게 쓰는 집도 있었고 한 달에 2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집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1502호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청소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그런데 혹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부동산 투자라니 저 같은 사람한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 아주머니 말을 들어보니 신기했어요. 지금 경기도 변두리에 개발 예정인 땅들이 있어요. 몇 년 후면 지하철이 들어올 예정이라 땅값이 오를 거예요.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그런 방법이 있을까?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을까? 며칠 후 저는 그 아주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죠. 100만 원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물론 위험은 있지만 잘하면 몇 배로 불릴 수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 모아둔 돈 100만 원을 꺼내서 생전 처음으로 투자라는 걸 해봤어요. 정말 떨리고 무서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6개월 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산 땅 근처에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땅값이 2배로 올랐죠. 저는 그 돈을 팔아서 200만 원을 만들었고 다시 다른 곳에 투자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여러 정보를 알아보고 결정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제 통장 잔고는 조금씩 늘어났어요.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5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1천만 원이 되었죠. 물론 실패도 있었어요. 한 번은 잘못 판단해서 50만 원을 잃기도 했고 사기를 당해서 100만 원을 날린 적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저녁에는 다른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거든요. 투자로 번 돈은 절대 생활비로 쓰지 않았어요. 그 돈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첫째 상호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결혼식 비용에 신혼집 마련까지 보통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상호는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어떻게 내 아들 결혼을 손 놓고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 중 3천만 원을 꺼내서 상호에게 전해줬어요. 어디서 이런 돈이 나왔어요? 상호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을 때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내 결혼식은 엄마가 해주고 싶었어. 2년 후 둘째 미영이도 결혼했어요. 이번에도 저는 3천만 원을 내놨죠. 미영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 돈 어떻게 모았어요? 엄마 통장에 이런 돈이 있었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막내 진호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래도 운동을 계속하고 싶어 해서 저는 진호에게 헬스장을 차려주기로 했어요. 엄마 이런 큰 돈을 어디서? 진호도 놀라며 물어봤지만 저는 그냥 엄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 아이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나니 제 통장 잔고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이들에게 돈을 준 후에도 제 투자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산 땅들의 가격이 점점 오르고 몇 년 전에 산 작은 상가 건물도 임대료가 올라서 매달 꾸준한 수입이 생겼어요. 저는 그 돈을 다시 투자했고 또 그 돈이 불어났죠. 어느새 제 전체 자산이 1억 원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아파트 청소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일이었고 그 일을 통해 아이들을 키웠으니까 함부로 그만둘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투자금은 언제든 잃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확실한 건 제가 일해서 버는 돈뿐이었어요. 5년 전 저는 처음으로 큰 결심을 했어요. 그동안 투자로 번 돈이 2억 원을 넘어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 돈이 정말 제 것인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도 되는 건지 계속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더 이상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지금 있는 돈을 안전한 예금으로 옮기고 그 이자로만 살겠다고 말이에요. 2억 원을 정기 예금에 넣으니 연 이자가 6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월 50만 원이면 저 혼자 사는 데는 충분한 돈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김밥 하나를 사서 반으로 나누어 두 끼를 해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이유를 몰랐어요. 습관이라고 생각했죠.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이 돈을 쓰지 않는 이유를 말이에요. 이 2억 원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제 아이들 것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아이들의 아이들 것이었어요. 제 손주들 그리고 그 아래 대대손손 이어질 후손들 것이었죠.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평생 돈 때문에 고생했어요. 제 아이들도 어릴 때 많은 고생을 했고요. 하지만 제 손주들은 다를 거예요. 그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을 거고 아프면 언제든 병원에 갈 수 있을 거고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 2억 원은 그런 의미였어요.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돈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절대 쓸 수 없었어요. 제가 편하게 살기 위해 쓰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돈이었거든요. 김밥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건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어요. 제가 아끼는 이 하루하루가 제 후손들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안쓰러워하는 시선으로 볼 때도 복지관에서 도움을 주려고 할 때도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정말 부자라는 건 돈이 많다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부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작년 가을 첫째 상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손자 민수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엄마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상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이 돈을 모은 이유를 말이에요.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구나. 제 사랑하는 손자가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하려고 제가 74년을 이렇게 살아온 거구나. 상호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해결해 줄게. 저는 그날 바로 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상호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 돈으로 민수 치료 잘하고 모자라면 언제든 말해라. 상호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왜 평소에 쓰지 않았는지를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상호가 울먹이며 말할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평생 김밥 하나로 버틴 이유를,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한 이유를, 제가 이 돈을 모은 이유를 드디어 상호가 이해한 것 같았거든요. 민수의 치료는 성공적이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져서 매주 저를 찾아와 할머니하고 안기곤 해요. 그 아이를 안을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내가 김밥 몇 개 못 먹은 게 뭐가 중요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훨씬 중요하지. 이제 제 통장에는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둘째 미영이와 막내 진호에게도 언제든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는 돈이죠. 그리고 아직도 저는 매일 김밥 하나로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이 돈을 최대한 오래 보존해야 하거든요. 언젠가 미영이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교육비도 제가 책임질 거예요. 진호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 미래도 제가 지켜줄 거고요. 제가 죽고 나면 이 돈은 3등분해서 새 아이들에게 물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각자의 아이들을 위해 이 돈을 소중히 지킬 거라고 믿어요. 가난은 이제 우리 가족의 대명사가 아니에요. 제 대에서 끝났어요. 오늘도 저는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를 샀어요. 계산하면서 점원 아가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다른 것도 좀 드세요. 몸에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이 김밥 한 개에는 제 사랑하는 가족들의 미래가 들어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김밥을 반으로 나누며 저는 흐뭇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도 1,000원으로 버텼구나. 그럼 통장에 있는 돈이 하루 더 오래 갈 수 있겠구나.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했지?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저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순간에는 더욱 그래요.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손자 민수가 건강해진 것도 보고 아이들이 다 잘 되는 것도 보고 가끔 꿈에 남편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웃으며 말해요. 당신 참 대단해. 나는 술만 마시고 별로 도움이 안 됐는데 당신이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냈네. 꿈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어요. 그리워서 우는 게 아니라 고마워서 우는 거예요. 남편이 있었기에 새 아이를 낳을 수 있었고 그 아이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거든요. 어제는 둘째 미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제가 임신했어요. 74세에 들은 가장 기쁜 소식이었어요. 또 다른 손자나 손녀가 태어날 거라니. 축하한다, 미영아. 엄마가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미영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다는 건 미영이에요. 제게 엄마가 될 기회를 줘서, 제게 할머니가 될 기회를 줘서 제 인생을 이렇게 의미 있게 만들어줘서 말이에요. 오늘 저녁 저는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1억 5,247만 원. 작년보다 조금 늘었네요. 이자가 붙었거든요. 이 숫자를 볼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껴요. 제가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이제는 제 후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니까요. 내일도 저는 편의점에 가서 김밥 하나를 살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하루를 버틸 거예요. 제가 건강한 한 이 돈은 계속 지켜낼 거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불쌍하게 볼 거예요. 저 할머니 또 김밥 하나만 사가신다. 참 안쓰럽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제 이름은 박순덕입니다. 74세 할머니예요. 매일 김밥 하나로 버티지만 마음만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 있는 2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갈 사랑의 증표입니다. 김밥 하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2억 원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건강하게 눈을 뜨기를, 그래서 하루 더 제 가족들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